여기가 끝이 아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단 하나의 동반자와 함께 왔다. 무시하고 있기에 모르고 있을 뿐이다. 내면의 자아, 고차원의 자신, 확장된 자아 등 어떤 이름으로 부르던지 이는 우리의 육체와 하나로 이 세상에 온 자신보다 더 큰 자아이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육체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을 이루는 순수한 긍정적 삶의 에너지, 즉 우리 자신의 순수한 긍정의 에너지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신의 일부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 그 일부가 존재한다. 더 넓고 나이 들었으며 지혜로운 우리 자신과 감정이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 소통하는 우리 자신의 확장된 자아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와 함께 온 확장된 자아는 우리 기준에는 열반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의 영역에서 진동한다. 그 자아는 결핍과 스트레스의 진동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빠르게 진동한다면 육체로서 존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기쁨과 흥분, 인정과 같이 우리가 행복과 건강으로 여기는 감각을 통해 그와 최대한 가깝게 진동한다. 그래서 좋은 느낌이 좋은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가깝게 진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더 빠르게 진동한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공포를 기반으로 한 저주파의 에너지를 더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인생의 답을 얻고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는 공간에 있다. 우리의 진정한 자신과 손을 잡고 같은 진동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즐거움이 아닌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결핍이나 걱정의 진동을 내보내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동반자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 좋은 소식은 삶을 되돌리기 위해서 매일 매초의 생각을 다 관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나쁜지 좋은지, 높은지 낮은지에 감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매일 가라앉는 기분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그래서 원하는 것 중 아주 일부밖에 가지지 못한다. 값비싼 자동차를 사는 것이든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이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먼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빠져들어 거기에만 자꾸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결핍의 에너지를 끌어들이게 된다. 물리학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얻게 된다.
무언가를 동경하고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행위가 아니다. 원하는 것을 절대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주의적 믿음으로부터 태어난 결핍과 좌절로부터 진동하는 부정적인 생각일 뿐이다. 우리는 집중하는 것을 얻게 된다. 무언가의 결핍에 집중하면 계속해서 결핍을 얻게 될 것이다. 우주는 매일 매초의 일상에서 우리가 진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어 돌려주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렇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갖고 싶은 스포츠카를 봤을 때 아무런 흥분감도 들지 않고 온몸에 소름도 돋지 않고 뱃속에 간질간질한 기분 좋은 느낌도 느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정반대를 느꼈다. 차를 가지지 못했다는 불만에서 오는 부정적인 진동을 내보냈다. 결핍에 집중하면서 그 반대를 끌어들일 수는 없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싶으면 우리의 초점을 바꾸어 우리의 기분, 나아가서는 우리의 진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제 그 스포츠카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3단계,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한다. 4단계,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그 차를 볼 때마다 당신의 기분만 가라앉게 할 헛된 희망과 동경의 감정을 가지는 대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라. 그 차를 소유하는 자부심에 젖어 새 차의 냄새, 거울같이 깔끔한 마무리, 저 세상에서 온 것 같은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상상하며 즐길 때 당신이 내보내는 자기의 진동은 온전히 긍정적으로 변하여 당신의 욕구를 현실화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길을 열어주는 강력한 새 신호를 내보낸다. 당신이 내보내는 이 높고 높은 에너지로 이제 당신은 걸어다니는 고주파의 자석이 된 것이다. 엄청나게 좋은 기분과 함께 사방에 청신호를 보낸다. 즐겁게 살라는 태초 인간의 목적과 당신의 감정이 하나가 된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 대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는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다. 당신의 차고에 그 차가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 당신의 꿈은 현실로 오고 있다. 없다, 가질 수 없다, 절대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은 태초 인간의 목적과 하나 될 수 없다. 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다. 아주 간단하다. 침울한 기분을 내보내면 침울한 상황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드림카를 상상함으로써 흥분되고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과 정반대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중이라고 확신하면 이들 긍정적 사고가 당신의 욕구를 현실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는 우주의 물리 법칙일 뿐이다. 생각뿐 아니라 느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느낌이 우리가 내보내는 자기장과 진동을 창조한다.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느낌, 바로 느낌이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든 16초면 진동으로 이어진다. 사실이다. 단 16초면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과 연결된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하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반복되는 16초 동안 수많은 것을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참을 수 없는 생각 등 수없이 많은 것을 걱정해왔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계속 동일한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조각하는 근본적인 방식이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끝없이 집중함으로써 계속 부정적인 긴장의 물결을 만들어 왔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매일의 분노가 아니라 해결해야 해, 더 잘해야 해, 바르게 해야 해, 길을 찾아야 해 라고 끝없이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는 이른바 조용한 걱정이라는 것이다. 대형 장난감 전문점을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우주이다. 우리가 가지고 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이미 갖추어져 있거나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느끼고 느껴서 그것을 끌어당기는 일 뿐이다.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은 단지 좋은 느낌의 진동으로 그것을 원하는 것 뿐이다. 이제까지 있어 온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지난날 우리의 에너지를 흘려보낸 결과이다. 이제까지 있어 온 것은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이 미친 영향의 결과가 아니다. 이제까지 있어 온 것은 가족이나 정부, 학교와도 상관이 없다. 우리 삶에 있어 온 것은 반드시 우리가 초점을 두었던 곳에서 온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 대부분은 오래된 신념,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거나 아기 시절부터 맹목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인 그 냄새나는 옛 철학에서 온다. 우리는 불쾌하게 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탁월한 마법사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삶으로 끌어들여 즐기는 일에는 별로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알고 있는가? 꿈꿀 수 있겠는가? 감히 바랄 수 있는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환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열쇠는 당신이 원하는 그것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원하는 것도 갈망하는 것도 고대하는 것도 한숨 쉬는 것도 낙심하는 것도 아니다.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무엇을 원할 때는 당분간 그 원하는 것에 생각을 고정시켜서 어떤 느낌이 들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기분이 처지거나 낙심이 들 경우 당신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짜릿한 흥분이나 푸근함을 느낀다면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과정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끄고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켜서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다. 그 상태에 이르면 이제 할 일은 원하는 그것들에 대해 좋은 느낌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아무데도 보이지 않고 나타날 가망도 없어 보인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 아직 입학도 하지 않았지만 좋은 학위를 받으러 단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며 자부심을 느끼라. 원하는 동료의 모습을 그리며 함께 일할 때 얼마나 좋은지 느끼라. 자가용 비행기에 친구와 가족을 태우고 곳곳으로 다니는 기분이 어떨지 느끼라. 이제 당신은 자신의 더 큰 자아와 조화되는 진동을 하고 있다. 당신이 16초 동안만 그것이 실제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 소원이 진동에 포함되어 끌어당기고 더 커진다. 이제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부정적인 진동을 무너뜨리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 안에서 진동한다. 이 공간에 들어오면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이 공명한다. 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지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한 그 즐겁고 행복한 진동이 결국은 그것을 이끌어들여 당신 무릎에 올려놓을 것이다. 좋은 느낌, 그것이 필요한 전부이다.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터득해 가지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으로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원하는 것이 끌어당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흘러서 그만큼 긍정적이고 신나는 에너지가 흐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원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무엇은 정의를 내려주지만 당신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즐거움이 흐르게 하는 것은 이유이다.
이것은 마치 피가 흐를 정도로 살짝 익힌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고기를 좋아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그는 고기의 맛과 즙, 향기를 설명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으면서 꿈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멋진 시간의 느낌이요, 멋진 시간의 진동으로 모두 왜? 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어떤 것을 원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느낌에 빠져들 것이다. 거기에 더 집중할수록 더 열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 가득 충전되고 자력이 강한 에너지를 흘려보낼 것이다. 이처럼 이유를 말함으로써 원하는 그것이 강력하게 시작되게 한다. 배터리가 방전된 차처럼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차는 꼼짝도 할 수 없다. 에너지를 원하는 곳에 전기를 주지 않으면 자력이 없게 되고 자력이 없으면 끌어당기는 힘도 없다. 자신에게 왜 원하는지 거듭거듭 물어보라. 대답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계속하라. 그러면 곧 놀라운 느낌을 누리는 꿈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곳은 원하는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 당신이 들어가야 할 곳이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 진동 안에 머물기 위한 의지력을 끌어내야 할 때다. 반 시간이나 1시간, 아니 하루 종일도 좋다. 몇 분만 그렇게 하면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 동일한 진동을 가진 생각이 에너지 소용돌이로 들어오는 데는 16초면 충분하다. 그런 다음 또 16초, 또 16초를 더해가라. 그러다가 포기해, 그건 불가능한 꿈이야 라는 생각에 빠지면 다시 진동의 추진력을 바꾸어 좋은 느낌이 들게 할 것을 생각해 당신의 자동차를 다시 활성화하라. 그러면 금세 그 빨간 깃발을 억누를 수 있게 된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 또는 가지도록 운명 지어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우주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진동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만을 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신이 알아채기 전에 우주는 당신의 진동에 응답하면서 여기저기에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것은 모두 작은 우연의 일치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결합하는 데 필요한 마법의 조각들이다. 이것들이 오고 또 와서 마침내 모두 다 제 위치에 이르게 되면 당신은 한때 불가능한 꿈이었던 것 한가운데 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심취해야 한다. 먼저 그것에 대해 말을 해야만 그 안에 사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도취된 느낌이
아주 편안하게 다가올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할 때 해야 할 일이 한 단계 더 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으로 바꾸는 일이다. 원한다라는 말은 터지기 쉬운 감정의 기포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하는 것이 훨씬 느낌이 좋을 것이다. 목표하는 것은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결합된 것이다. 하루 종일 작은 것을 목표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다. 그러면 확증된 소중한 경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풍부한 에너지를 얻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길을 찾을 때마다 근원적 에너지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좋은 느낌을 가지는 일이 더욱 쉬워진다. 그러면 더욱더 높은 에너지를 얻게 된다. 매일 목표를 가지게 되면 에너지가 흐르는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낸다. 목표를 더 많이 둘수록 고주파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양방향 길이 된다. 고주파 에너지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이 받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어서 마치 보호담요처럼 우리를 감싸줌으로써 옛 신념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나는 반드시 하루 종일 작은 것을 목표하는 일을 하도록 한다. 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나는 정시에 도착해 쾌감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는 편안한 주차 장소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는 편안한 옷차림을 목표로 한다. 나는 하루 종일 기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가 목표를 가지는 동안 밸브가 열려 있기만 하면 이런 것은 이루어진다. 하루의 목표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라면 TV에서도 불쾌한 프로그램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목표가 새로운 부엌을 순조롭게 개조하는 것이라면 당신이 다른 무엇 때문에 밸브를 닫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것이다. 내년에 이사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막연하지만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의미이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통장에 돈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어떤 일을 하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더 심오한 영성을 찾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힘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주는 권위와 통제력, 그 에너지가 주는 힘을 느껴야 한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점검해보라. 그 다음에는 원하는 일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고 그 원함이라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도록 하라. 원하는 것에는 열정이 따르고 열정에는 기쁨이 따르며 기쁨에는 더 많은 원함이 따른다. 그리하여 당신은
의도적으로 창조하게 된다. 당신은 발명가인 동시에 참여자이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설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건 이제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것을 택하라. 그러나 다음과 같이 보편적 또는 무형적인 것을 요구해도 된다. 나는 마음을 밝혀주는 즐거움을 원한다. 나는 가족 모두가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나는 만사 형통을 원한다. 나는 더 큰 자유 누리기를 원한다. 나는 선택권 갖기를 원한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나는 세상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목표로 한다. 의도적 창조를 배우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에너지 관리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나의 저항력을 의식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나의 느낌을 의식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더 즐겁게, 활기차게 사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나의 근원에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원함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극복하고 실제로 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넓은 세상에서 당신에게 즐거움이 될 것은 무엇이든 담대하게 원하라. 원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일은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성취하는 일이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 상황이 나빠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음미하거나 아니면 서둘러 나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궁리한다. 해결하고 개선하고 바로 잡는다. 우리 중에 여기서 빠져나와 저기로 가면 모든 것이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우리는 수리공으로 눈앞에 닥친 모든 상황에 의무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된 사람이다. 그러나 수리하는 일은 우리 본연의 에너지를 거스르는 일이다. 수리는 닫힌 밸브이다. 수리는 부정적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행위이다. 초점을 걱정과 짜증거리에서 옮겨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행복한 느낌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치기를 멈추고 좋은 느낌을 얻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은 그것을 고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에 집중하는 일을 멈추면 된다. 그 일이 어렵다고? 그렇다. 해낼 수 있을까? 물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어떤 곳은 당신의 초점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고 더 즐거운 것으로 초점을 옮기게 되어 에너지를 바꾸게 된다. 문제가 창조된 그 동일한 주파수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는 삶의 초점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손가락에 난 상처처럼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어서 생각할 때마다 고통을 준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이 치료되어 사라질 것을 믿는다. 그리하여 그렇게 된다. 반드시 기억하라. 원하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거기에 집중되는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이다. 느낌 전환하기. 의미 있는 작은 미소는 뜨거운 빵 위에서 녹는 버터와 같은 느낌이다. 가식적 웃음이 아니라 꼬마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당신에게 가져왔을 때 짓는 다정한 미소이다. 물론 밖으로 드러내는 미소이지만 내부에 풍부하고 사랑이 넘치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다. 그 느낌을 택하여 내부 깊숙한 곳에서 끌어낼 때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미소를 느낄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내가 온화한 내면의 미소라고 하는 것을 만난다. 이것은 산들바람이나 미세한 소용돌이처럼 느껴지는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감각이다. 여기저기서 작은 전율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온화한 내면의 미소가 지닌 고주파 느낌은 좋은 것이지만 더 친숙한 느낌으로 대치되지 않으면 지속하거나 강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감사나 즐거움, 경의 등의 즐거운 느낌을 찾아 그것을 주된 진동으로 집중한다. 1. 가능한 한 얼굴의 미소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시작한다. 2. 즉시 얼굴의 미소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내면으로 들어가 그 미소로부터 오는 부드러운 느낌을 퍼올려 녹은 버터, 온화한 내면 미소에 따뜻한 느낌이 되게 한다. 3. 온화한 내면의 미소가 계속되게 한 후에는 그 따스한 느낌을 애정, 열정 등과 같이 당신이 선택한 특별한 향으로 대체한다. 당신이 마음대로 조작하기 쉬운 느낌이면 무엇이든 선택해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유지한다. 4. 선택사항이다. 원한다면 지금이 이 높은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 즉 목표에 집어넣기 좋은 때이다. 그러나 위 3항의 겹쳐진 감정을 한동안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전부이다. 이제 당신은 달린다. 당신은 온화한 내면의 미소로 시동을 걸어 당신의 모터가 움직이게 했다. 그 다음
당신이 선택한 감정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것이 계속 가동되는데 필요한 주유를 했다. 당신은 몸에서 에너지 변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 느낌을 최대한 강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제 당신은 주파수 변화에 따라 더 뚜렷하게 된 에너지의 움직임을 경험한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떻게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타임스퀘어에 서 있으면 된다면 그것도 좋다. 새로 자른 나무 냄새를 맡으면 된다면 그것도 좋다. 더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한다면 무엇이든 좋다. 당신은 언제 그렇게 되는지 알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해 남겨둔 것이 하나 있다. 나의 그 마지막 수단은 나의 밸브를 닫은 것이 아무리 지겨운 것일지라도 거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길이 막혀 옴짝도 못한다 가정해보자. 당신은 이미 화가 나 있다. 우리는 이처럼 당신의 밸브가 닫힌 상황에서는 교통상태가 금세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부정적 에너지가 삶의 다른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밸브를 여는 것이다. 그 환경 안에서 또는 주변 가까운 곳에서 즐길 것이나 좋은 느낌을 얻을 만한 것을 찾아보라. 뭐든지 찾으라. 그것을 놓고 자신에게 말을 시작하고 그것에 동조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곧 좋은 느낌의 에너지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움직임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서 밸브가 천천히 열릴 것이다. 나는 지금도 불평 털어놓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럴 때마다 나의 세계가 온통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떤 불평을 하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뽑아내기 위해 나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나는 그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나 즐거워할 것을 찾는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솟기 시작한다. 실제로 나는 중심이 변하는 순간을 느낄 수 있다. 밸브가 열리고 미션이 성취된다. 이제 나는 우주가 나머지 일을 하도록 내맡긴다.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일은 세 가지 상태밖에 없다. 그날 그 순간 그중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조금 더 의식할 수 있으면 진동을 바꾸는데 큰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상태. 이것은 그들이 나에게 또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마음 상태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 속을 맴돌면서
이전과 같은 것을 끝없이 끌어들인다. 보통 상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 무엇에도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않기에 어떤 것도 끌어당기지 않는다. 보통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 흘려보낸 에너지의 결과 속에서 산다.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매우 불쾌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 상태에서 머문다. 고조된 상태. 당신은 고조되어 있다. 당신의 높은 주파수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 진동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확장된 자아와 일치되는 진동을 하여 최고의 안전과 편안함 속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일을 끌어들인다. 피해자 상태, 보통 상태, 고조된 상태,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상태 가운데 하나에 머문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최대한 자주 그리고 오래 고조된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높고 높은 에너지에 주목한다. 감사의 진동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중요한 주파수로 존재하는 우주적 사랑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근원 에너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감사를 흘려보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한다면 도로 표지판을 향해서도 강렬한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다. 웃지 말라. 나는 그렇게 해서 늘 그 상태를 유지한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조명등, 광고판, 날아가는 새, 나무 그루터기, 겨울바람,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감사의 진동은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고 빠른 진동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든지 감사를 쏘아 보내면 즉시 지상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 많은 친구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완전하게 안전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것이며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존재가 신에게 가까워질 것이다. 다른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느낌을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당신 안에는 부드러움과 온화함, 달콤함이 있다.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것에 접하기만 하면 그 느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공격적인 사람이든 다정한 사람이든 거지든 백만장자든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 달콤함은 개성과 상관없다. 약하거나 강하거나 압박당하는 사람이거나 강한 장군이거나 상관없다. 다만 당신이면 된다.
당신이란 존재가 그렇기 때문이다. 보통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 일단 이 달콤함을 느끼게 되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즉시 불러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온화한 곳에는 당신이 가진 최고의 진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연스러움을 일단 발견하면 당신은 자신의 본질로 돌아온 것이다. 이제 당신의 세계는 절대로 전과 같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당신이 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의 진동도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울한 날에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현재의 몸 안에 사는 한 우울한 날은 닥치기 마련이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날에는 그 좋지 않은 날이 닫힌 밸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은 부정적인 에너지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므로 무시하고 나아가면 된다. 자신이 그런 침체를 경험하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부정적 에너지가 들어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울한 진동에서 나오기를 진정으로 원할 경우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일에 눈을 고정하고 실제로 미소를 지음으로써 온화한 내면의 미소와 접속하고 그 작은 것을 최대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작은 것은 먼지 조각일 수도 있고 잡지나 전선일 수도 있다. 그것 자체에 감사를 쏟고 그것이 마치 오랫동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진동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에 놀라게 될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은 그 방법이 대체로 내게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한다. 그 방법은 행복한 날이 돌아왔네. 오,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가. 같은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집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든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든 변변찮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침체했을 때는 뭐든 몇 시간 노력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격렬하게 춤을 추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정말로 꽉 막힌 에너지를 열어서 훨씬 더 나은 느낌을 얻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러면 몇 시간 내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고 일감이 들어오고 친구들이 다시 부르고 아이디어가 다시 솟아나기 시작한다. 이 방법은 언제나 효과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나은 느낌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 하는 것이다. 또한 침체된 것이 분명할 때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부드러운 말로 괜찮을 거야, 코키. 장담컨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넌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라. 느낌이 나아질 때까지 무슨 말이든 달래는 말을 하라.
진정으로 침체했을 때는 작은 일을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씩 하도록 한다. 몇 시간,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저항이 줄어들고 밸브가 열려 연결되는 놀라운 순간이 돌아올 것이다. 상식적으로 감사할 것이 전혀 없을 때에도 즐거운 느낌, 감사의 느낌, 사랑에 빠진 느낌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좋은 에너지를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무엇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현실을 개선하기 원한다면, 멋진 성취감을 원하거나 평소에 알지 못했던 깊은 행복을 느끼기 원한다면, 무엇이든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갖기 원한다면, 당신의 모터를 가동하는 법을 배워 좋은 느낌으로 돌아가라. 우리 대부분은 모든 조각이 어떻게 맞아떨어질지를 미리 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마리에 주목하라. 보이지 않던 조각들이 나타나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아가는 환상적인 결합에 주목하라. 이제 당신은 동시성이라는 신비한 세계로 들어와서 근원 에너지와 연결되어 그 흐름과 일치되었다.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 한 그것을 볼 수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도 없을 것이다. 핵심은 자동 조정 장치를 끄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귀를 기울이라. 작은 자극에 주의하고 사인에 주목하고 직감을 따르는 것이다. 좋은 느낌이 든다면 내면의 안내자가 보내는 신호이다. 흔히들 우리는 두뇌가 아니라 감각을 따라 살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느끼는 대신 생각하도록 학습해 왔는데 이는 다른 모든 자연 생명체가 사용하는 방법과 완전히 반대이다. 동물과 식물은 감각으로 사는데 다치고 단절된 인간인 우리는 모두 이를 얕잡아 본다. 그러나 좋은 느낌 활동을 진정으로 시작하면 당신은 주저없이 안내자를 신뢰하면서 듣고 행동하고 듣고 행동하고 듣고 행동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십 명의 친구와 가족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만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충동은 저렇게 하라일 경우에는 느낌이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당신의 충동을 따라야 한다. 왜 그럴까? 당신의 안내 시스템은 당신을 원래 목적에 따라 당신이 가기 원하는 곳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안내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안내자에게 맞추고 귀를 기울이라. 그 확장된 자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하라.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라. 노력하는 자신을 칭찬하라. 삶을 통제하기 원하는 자신을 신뢰하라. 생각보다 빨리 그렇게 될 것이다. 매일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하는 시간을 보내라.
정말로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염려하지 말고 이루어지는 방법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당신의 안내자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그의 안내를 따르라. 그러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은 무한한 행복의 능력과 떨어져 있지 않다. 창조하는 생명의 능력과 떨어져 있지 않다. 존재하는 모든 우주의 능력과도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은 그것을 지배하는 신의 법칙처럼 절대적이다. 당신이 여행을 간절히 원한다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마치 지금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상상의 각본을 말하기 시작해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기만 하라. 산뜻한 바람을 느끼고 음식 맛을 보고 일광욕을 하라. 경주용 말을 갖기 원한다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각본을 말하기 시작해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원하는 종류의 말에게로 흘려보내라. 마치 지금 그 말과 조련사와 함께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말의 갈기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즐거움을 누리라. 부부가 함께 전원해서 소박한 삶을 살기를 원해왔다면 거기에 적합한 곳을 그리면서 한가한 시골길을 걷고 신선한 공기를 반기며 집을 리모델링하는 업자와 상담하고 예쁜 벽지를 고르고 골동품을 구하며 손님을 반기고 풍성한 점심을 준비하는 상상을 하라. 그러면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난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부정적 각본을 버리고 집을 실제로 가졌을 때 누릴 즐거움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각본을 새로 만들라. 지금 이 순간 꿈꾸던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느끼라. 그리고 그 기쁨을 다양하게 바꾸어가며 계속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올 것이다. 그 꿈에 사로잡힌 나머지 마치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상과 우주가 모두 에너지이다. 당신은 그 에너지의 지배자가 되거나 희생자가 된다. 자기 에너지의 방향과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폭풍이 닥치게 되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당신은 완전히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